애니띵 노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갤럭시 탭만 챙기고 스마트폰은 집에 두고 오셨나요? 큰일 났네. 오늘 거래처랑 통화해서 견적서 보내고 보냈다고 문자 해야 되고 친구랑 카톡으로 저녁에 술 약속까지 잡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요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와서 이걸 어떡하지? 다시 집에 갔다 와야 되나? 싶으시죠? 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 요 갤럭시 워치 4에서 보여드렸었는데요. 갤럭시 탭 S8 울트라 와이파이 버전에서도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까지 사용하시던 스마트폰과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처럼 사용법이랑 앱의 기능이 똑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화랑 문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갤럭시 탭 울트라 설정에 들어가시면요, 유용한 기능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함으로 이렇게 바꾸시고, 저는 이미 휴대폰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휴대전화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처음 사용하시게 되면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을 텐데요. 오른쪽 상단 점 3개로 들어가셔서 태블릿을 휴대전화에 연결, 이렇게 클릭하시면 태블릿을 휴대전화에 연결해서 태블릿을 휴대전화에 연결하려면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로 QR코드를 체크해서, 그렇게 되면 저는 이미 갤럭시 워치 4에 연결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탭 울트라에도 연결되도록 연결 설정이 떠 있는데요. 요거 클릭하셔서 활성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맨 아래쪽에 보시면 전화와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도 클릭하셔 가지고 활성화를 해 놓으셔야 전화와 메시지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설정은 다 됐고요. 그런데 이 기능을 사용하는 데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사용하려는 갤럭시 탭이 아무 와이파이에라도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당연하겠죠. 유심 같은 거 끼우지 않았는데 전화나 문자가 되려면 최소한 인터넷이라도 연결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갤럭시 탭 근처에 없더라도, 아예 집에서 가져오지 않더라도요, 와이파이에 연결된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하시던 스마트폰 요거를 온라인을 통해서 전화와 문자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집에 두고 온 스마트폰은 와이파이에 연결되거나 아닌 건 상관없고요. 갤럭시 탭으로 전화와 문자를 하면 가입하신 스마트폰 통신요금제에 따라서 전화와 문자가 사용되는 겁니다. 네, 그럼 사용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사용하시려면요, 요 앱 드로어에 들어가시면 전화 앱이 있죠. 네, 요 전화 앱을 꺼내 놓으시고 클릭하셔서 쓰시던 스마트폰의 전화 앱처럼 똑같이 전화번호 검색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니한테 전화해 볼게요. 제니. 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휴대전화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네, 없는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똑같이 전화 거는 창이 뜨고요. 실제로 전화를 거는 거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화를 걸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자를 한번 또 보내보겠습니다. 문자 보내기는 아마 갤럭시 탭 제일 처음 사시면 이 아래쪽에 문자 앱이 깔려 있었을 텐데요. 이 문자 앱 요거를 클릭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화하기 창을 눌러서 1:1 대화, 요걸로 해서 제니한테 문자를 보내볼게요. 네, 그러면 문자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문자 앱도 스마트폰으로 사용하시던 거하고 똑같으니까요. 뭐 사진도 보낼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톡인데요. 지난번에 카톡이 업데이트 되면서 뭐 이제 계정 하나로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에 동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참 빨리도 해주는 것 같네요. 다른 해외 메신저는 기기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유독 요 카카오톡만 보안 어쩌고 뭐 하면서 안 해줬었죠. 뭐 암튼 그랬거나 말거나 이제 지원해 주니까 감사하게 뭐 넙죽 받았어야죠 뭐. 먼저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의 대화들을 백업하셔야 되는데요. 뭐 기존 대화 필요 없고 그냥 쓰겠다 싶으시면 백업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대화 백업 받으시려면요. 카카오톡을 열어서 오른쪽 하단의 점 3개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요 톱니바퀴 요거 클릭하시고요. 거기에서 요 가운데쯤에 채팅으로 들어가셔서 첫 번째 요 대화 백업 요거를 클릭하시고 요 대화 백업 버튼을 클릭하셔서 백업용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임시용으로 사용하는 거니까요. 아무거나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카톡으로 주고받았던 모든 대화들이 백업이 되게 되고요. 백업한 지 14일 이내로 갤럭시 탭용 카톡을 설치하셔야 대화가 복원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백업이 다 되면 카톡 서버에 업로드가 자동으로 됩니다. 네, 그럼 스마트폰의 설정은 다 됐고요. 이제 갤럭시 탭 S8을 켜시고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하시고 앱 버전이 9.2.0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설치 버튼을 누르세요. 설치 버튼. 버전이 9.2.0 이상이어야지만 지원되는 거라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설치가 다 되면 열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권한 허용 눌러주셔서 권한 허용해 주시고요. 그러면 카카오톡을 시작합니다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확인하실 거는 요 중간쯤에 다른 기기와 함께 사용 요게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거가 체크되어 있어야 이 스마트폰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보시고 혹시 체크가 풀려 있으면 클릭하셔가지고 체크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 그러면 쓰던 스마트폰으로 인증번호가 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카카오톡 인증번호, 보안 인증번호를 확인하시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보안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백업한 대화 내용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요거 대화 복원하기 눌러주시고요. 아까 입력한 비밀번호 입력해 주십니다. 그러면 대화가 복원 중이고요. 네, 카카오톡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톡 앱을 배터리 사용량 최적화해서 중지해달라고 뜨는데요. 그거 허용하셔야 메모리에서 제거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허용으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시면요. 그동안 사용했던 모든 대화들이 쭉 다 살아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이제 카톡도 스마트폰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카톡에서 나에게 보내기를 잘 사용하시면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에서 편하게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이 기능도 잘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와도 갤럭시 탭이 와이파이에 연결만 돼 있으면 카톡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오더라도 갤럭시 탭만 있으면 전화, 문자, 카카오톡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애니띵 노하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갤럭시 탭 S8 울트라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물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저에게 쓸모가 있을까? 선물 받기 전에 한참 망설였었는데요. 13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인데 뭐 그럴만도 하죠. 유튜브나 보고 있고 페이스북이나 하고 있으면 뭐 이거 그냥 아무 탭이나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 저 영상 찾아보면서 요 갤럭시 탭 울트라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었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기 좋다는 영상들이 많았었는데요. 한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순수 청년이었던 기억을 되살려서 갤럭시 탭으로 그림 그리는 취미생활을 상상해봤는데 뭐 그런 영상들을 보니 좀 해봄직스러웠습니다. 저는 예전에 썼던 갤럭시 탭 10.1 2014년 에디션인가 뭐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게 이제 오래되기도 해서 성능도 떨어졌지만 무엇보다도 저같이 취미생활로 그림 그려보려는 사람에게는 정말 애매한 치수여서 그림을 그리기엔 깨작거리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뭐 이제는 그림 그리는 전용 툴 클립 스튜디오도 탭을 지원하는 데다가 갤럭시 탭 울트라 사이즈가 14.6인치로 웬만한 노트북 모니터 수준이어서 이제는 정말 이걸로 그림 그릴만 하겠다 싶었습니다. 갤럭시 노트 기능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서 이제는 좀 쓸만하겠다 싶기도 했고요. 요 펜팁도 발전해서 덜 미끄러지는 재질로 바뀌어서 더욱 써봄직했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큰맘 먹고 갤럭시 탭 선물을 받는 걸로 제가 특별히 허락해 드렸었네요. 네. 그리고 이 갤럭시 탭 울트라로 그림을 그리려면 정말 괜찮을까를 두고 씨름을 하다가 정작 결정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요 제품 8비토 제로2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클립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은 그림 그리는 데 특화되어 있는 어플인데요. 특히 웹툰 그리시는 작가분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윈도우나 맥 OS를 사용하는 PC에다가 왁콤에서 나온 신티크 같은 펜 태블릿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데 특화되어 있는데요. 이런 전문 프로그램들은 브러쉬나 지우개 같은 각종 툴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키보드를 이용한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PC에서는 키보드를 이용하니까 그나마 쉽게 단축키를 입력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불편해서 초간단 장비를 사용하시는 웹툰 작가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참고한 분은 웹툰 작가 마감인생님이신데요. 바로 요 8비토 제로2를 잘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종의 단축키를 모아서 사용하는 작은 키보드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작아서 사용성이 좋은데다가 버튼도 세보면 총 12개라서 웬만한 단축키는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좋다고 합니다. 사실 요거는 보시는 바처럼 게임에 사용하는 게임 패드인데요. 뭐 공학적으로 보자면 컴퓨터 같은 것에 연결하게 되면 일종의 키보드로 작동하게 되는데 주로 방향키와 공격키 요거를 모아둔 단축키들 모은 패드인 셈이죠. 어차피 컴퓨터로 게임하게 되면 키보드에서 단축키로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요 작업을 8비토 제로2로 대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감인생님에 따르면요. PC에서는 요 8비토 제로2가 블루투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블루투스 키보드로 입력을 받고 키보드 단축키 매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8비토 제로2의 버튼을 클립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단축키로 매핑해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요 클립 스튜디오는 포토샵과 툴이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포토샵 단축키와 클립 스튜디오 단축키를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별 이질감 없이 사용 가능한데요. 여기서 이 8비토 제로2의 키 버튼을 원하는 단축키로 매핑해서 사용하면 헷갈릴 필요도 없이 아주 편리한 키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이 8비토 제로2는 블루투스가 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기기나 아이패드에도 연결할 수 있다고 하고 또 클립 스튜디오에 연결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탭 울트라로 그림을 정말 편하게 그려봄직하겠다 싶었던 거였죠. 다만 이게 이제 PC가 아니라다 보니까 요 8비토 제로2의 키를 원하는 키로 매핑하는 어플이 별로 없다는 거였는데요. 결국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장비를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웹툰을 그리는 분들이나 갤럭시 탭으로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말이죠. 아까 언급해드렸던 키 매핑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패드는 아직 키보드 매핑 어플이 없다고 합니다. 어플이 자체 설정 바꾸는 거 겁나기 싫어하는 애플에서 사실 매핑 어플을 지원할 리도 없고요. 하드웨어적으로 이 8비토 제로2의 키 배열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8비토 제로2를 아이패드용 클립 스튜디오에 사용하시려면 그냥
이 8비트 제로2가 페어링 되면 설정되는 기본 키에 맞춰서 클립 스튜디오의 단축 키를 바꿔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이패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안드로이드는 키 매핑 프로그램이 있긴 있는데요. 최근에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익스터널 키보드 헬퍼라는 어플이고요.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사용하시려면 먼저 8비트 제로2를 게임패드가 아닌 키보드로 블루투스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요. 방법은요. 이 8비트 제로2가 꺼진 상태에서 이 동그란 버튼 중에 요거 오른쪽 스타트 버튼 요거 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콤보 버튼 자세히 보면 R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라이트 버튼 요 R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여기에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LED가 5번 깜빡이게 되고요. 지금은 제가 페어링이 돼 있어서 깜빡거리진 않는데 처음에 하실 때는 요 LED가 5번 깜빡이게 됩니다. 요럴 때 요거 왼쪽에 있는 요 버튼, 요게 셀렉트 버튼인데요. 요거를 3초간 꾹 누르면 LED가 빠르게 깜빡깜빡깜빡깜빡 되면서 페어링 모드에 진입하게 되는데 요때 갤럭시 탭에 블루투스에서 페어링을 해주게 되면 깜빡임이 사라지고 점등하게 되면서 연결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한번 연결하게 되면요. 다음에 연결할 때는 요 스타트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되니까 편리하게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보드로 연결이 되게 되면 여기에 기본 키보드 설정에서 삼성 키보드가 아닌 블루투스 키보드를 선택하시고 노트 어플을 열어서 키 배열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방향키는 C, E, D, F 그리고 공격키는 H, I, J, G 이렇게 되어 있고요. 셀렉트 키는 N, O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콤보 키는 K, M 이렇게 키보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만약에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키를 가지고 클립 스튜디오에서 원하는 툴의 단축키를 이 버튼들의 키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패드 갤럭시 탭 S8 울트라에서는요. 매핑 어플인 익스터널 키보드 헬퍼를 플레이스토어에서 찾아서 설치해 줍니다. 이 앱을 설치하고 나면 EKH 세팅, EKH 스위치 IME 이 두 개가 생기는데요. 그 중에 EKH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키보드 레이아웃을 선택하시고요. 내 설정 1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고급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고급 설정에서 키보드 매핑으로 들어가시고요. 나만의 키보드 매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키보드를 매핑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키 매핑을 추가 요거를 누르시고요. 처음 나타나는 스캔 코드 여기에서는 8비트 제로2에 원하는 버튼을 누르시고 아래쪽에 노말의 커저를 옮겨 놓으시고요. 가상 키보드에서 원하는 키를 눌러서 매핑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E 요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저장 누르시면 이 8비트 제로2의 위쪽 방향 키가 2로 매핑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노말에 없는 키는 여기 키 코드에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 버튼이라든가 컨트롤 C, 컨트롤 X, 뭐 레프트 컨트롤, 라이트 컨트롤 뭐 이런 버튼들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저도 키보드 매핑은 개념이 좀 생소해서 뭐 이 정도까지 해봤는데요. 주로 클립 스튜디오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두 버튼, 컨트롤 Z, 요거는 컨트롤 Z하고 Z키를 동시에 입력하는 방법을 찾지를 못해서 그냥 Z키로만 매핑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 Z키를 방향키의 왼쪽 키로 매핑을 해놨는데요. 요거는 클립 스튜디오의 단축키를 Z키로만 변경해서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뭐 이거 없으면 혓바닥으로라도 먹어야죠. 이렇게 해도 아직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키보드 매핑 개념을 잘 아시는 분은 컨트롤 Z 동시 입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어쨌든요, 이렇게 각 키를 다 입력하고 나서는 여기에 오른쪽 점 3개 요거를 누르셔서 백업을 하시면 뭐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시 복원해서 쓰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토샵과 클립 스튜디오의 단축키를 맞추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클립 스튜디오에 자주 사용하는 몇 개 키를 포토샵 키로 맞췄고요. 그 단축키로 이 8비트 제로2의 키를 매핑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천 키와 그 기능 배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감인생님 영상을 보고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라 펜은 오른손에 8비트 제로2는 왼손에 쥐게 되는데요. 이 콤보 키까지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방향키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엄지손가락 위주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고 콤보 키는 남은 손가락들로 이렇게 작동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키들은 이 방향키에다가 놓고 그나마 빈도가 좀 작은 키들은 이 아래쪽에, 그리고 Shift하고 컨트롤 키는 이 콤보 키에다가 배열을 해놨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방향키의 오른쪽 키는 펜, 그리고 위쪽은 지우개, 그리고 왼쪽 키는 컨트롤 Z, 언두 버튼, 그리고 아래쪽 키는 스페이스바로 설정을 했고요. 이 공격키의 위쪽에 보이는 버튼은 선택 툴, 올가미가 됐던 렉탱귤러가 됐던 선택 툴을 설정을 했고요. 이 오른쪽 버튼은 탭 버튼, 그리고 아래쪽은 직선, 왼쪽은 필, 채우기 버튼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셀렉트 버튼하고 스타트 버튼은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하는 버튼으로 단축키를 설정을 했습니다. 저는 클립 스튜디오도 초보자라서 영상을 보시는 고급 사용자분들은 사용하시려는 단축키에 맞게 키 배열을 매핑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마감인생님의 키 배열을 참고해서 작업해 보니까 아주 편하고, 다른 키보드는 사용하지 않고 작업해도 충분히 작업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키보드 배열을 또 바꿔주면 되니까 써보시고 편리하게 세팅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긴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8비트 제로2를 연결을 하게 되면 키보드를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셔서 언어 및 키보드, 그리고 기본 키보드에서 기본 키보드를 익스터널 키보드 헬퍼 프로, 이걸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블루투스 키보드가 되겠죠. 이렇게 익스터널 키보드 헬퍼 프로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일일이 키보드 설정을 열어서 키보드를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되고, 사용이 끝나면 또 똑같이 열어서 삼성 키보드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불편하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사용하려면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키보드 스위처라는 어플을 추가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 주시면 이렇게 작은 플로팅 버튼이 생겨서 굳이 설정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이 플로팅 버튼을 눌러서 키보드를 이렇게 전환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귀찮으면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동화 어플인 태스커라고 하는 어플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8비트 제로2가 연결될 때 키보드를 자동으로 익스터널 키보드 헬퍼 프로 이걸로 바꾸고, 연결이 끊어지면 다시 삼성 키보드로 자동으로 바꿔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 버튼 안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편리합니다. 태스커 어플로 설정을 바꾸는 거는 기회 되면 다음에 영상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8비트 제로2의 스펙은요, 배터리는 내장 배터리로 되어 있고 방식은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마이크로 5핀 충전 방식이고, 충전하는데 한두 시간 정도 걸리고, 한번 충전하면 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분간 사용하지 않으면 슬립 모드가 되는데요,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컨트롤러가 활성화됩니다. 전원을 끄시려면 스타트 버튼을 3초 정도 누르고 계시면 꺼집니다. 네, 오늘은요, 갤럭시 탭으로 그리는 데 있어서 정말 편리한 도구인 8비트 제로2와 연결 방법, 그리고 키보드 매핑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갤럭시 탭과 클립 스튜디오, 또 8비트 제로2 이걸로 편리한 그림 생활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쩌떼꾸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펜이죠. 펜 이걸로 스눕 дог, G자를 잘못 썼네요. 그러면
언두 버튼, 왼쪽 버튼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도구 다시 쓰고 또 선택 툴, 네. 이렇게 올가미 이렇게 선택 툴에서 지우고요. 네. 오른쪽 버튼 펜, 네, 펜, 네, 이렇게 칙칙.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 아우 힘들다. 애니띵 노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갤럭시 탭 S8 울트라의 넓은 화면에다가 클립 스튜디오라는 그림 그리는 어플을 사용하고 거기에 키보드 대신 이렇게 단축키를 아주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8비토 제로2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8비토 제로2를 갤럭시 탭에서 사용할 때 더욱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8비토 제로2가 갤럭시 탭에 연결되고 난 후에 클립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단축키 배열을 키보드 배열로 설정해주는 키매핑 어플 익스터널 키보드 헬퍼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그런데 이 익스터널 키보드 헬퍼에 입력해 놓은 키매핑을 작동시키려면 사용 키보드를 갤럭시 탭의 삼성 키보드에서 익스터널 키보드 헬퍼 키보드로 키보드 설정을 변경해줘야 키매핑이 적용된다는 것도 설명드렸었고요. 클립 스튜디오와 8비토 제로2를 다 사용하고 나서도 다시 삼성 키보드로 키보드를 변경해야 일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설정을 바꿔줘야 하는데 이게 좀 불편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키보드 스위처라는 어플을 소개해드렸고요. 이 어플을 설치하면 화면에 작은 플로팅 아이콘이 보이게 되고 요걸 클릭해서 익스터널 키보드 헬퍼 키보드와 삼성 키보드를 쉽게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은 참 신기한 게 요렇게 편리한데 요것보다 더 편한 게 없을까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요 키보드 스위처로 눌러서 변경하지 말고 자동으로 지가 바꾸게 할 수 없냐 뭐 그런 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8비토 제로2가 갤럭시 탭에 블루투스 연결이 되면 키보드 설정이 자동으로 익스터널 키보드 헬퍼 키보드로 바뀌었다가 8비토 제로2를 끄게 되면 다시 자동으로 삼성 키보드로 전환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그거는요, 바로 테스카라고 하는 어플인데요. 저는 이 어플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도착하게 될 경우에 해야 할 일을 미리 입력해 놓으면 회사에 딱 도착할 때 할 일을 잊어먹지 않도록 자동으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종 뉴스 사이트를 자동으로 스크랩해서 원하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받아보기도 하고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카카오 지도에서 목적지 입력을 해놓으면 목적지 도착 한 정거장 전부터 스마트워치 알림을 받아서 목적지에 내리는 걸 까먹지 않도록 해놓기도 했고요. 카드 중에 한 달 동안 얼마만 사용할 카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사용하는 카드 금액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자동 계산하도록 해놨다가 일정 금액이 오버되면 자동으로 알림을 받게 해놔서 카드를 오버해서 쓰지 않도록 해놓기도 했고요. 비가 한두 시간 내로 올 것 같으면 스마트폰과 워치로 알림을 받아서 외출 전에 미리 우산을 준비하기도 해놨고요. 뭐 등등등등 정말 많은 일들을 이 어플로 자동화 시켜놨습니다. 처음부터 이러려고 이랬던 건 아니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나 편리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플을 사용한 지도 꽤 되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편하겠네 싶어서 하나씩 입력해 놓다 보니까 뭐 수십 개의 자동화 스크립트가 만들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태스커에다가 조건문을 만들어서 갤럭시 탭의 설정을 자동으로 바꿔줄 건데요. 일종의 조건, 그러니까 이 갤럭시 탭에 8비토 제로2가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면 이게 조건이죠. 갤럭시 탭에 8비토 제로2가 블루투스로 연결되면 요거요. 이렇게 조건이 수행되면 어떤 행동을 하라. 즉 키보드 설정을 삼성 키보드에서 익스터널 키보드로 변경을 하라. 이렇게 지정을 할 겁니다. 뭐 그러면 별다른 거 할 필요도 없이 갤럭시 탭에 8비토 제로2가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면 자동으로 키보드 설정이
삼성 키보드에서 익스터널 키보드 헬퍼로 변경되게 되고 그냥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클립 스튜디오로 그림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 설정도 있어야겠죠? 갤럭시 탭에서 8비트02가 연결이 해제됐다. 그러면 키보드 설정이 익스터널 키보드 헬퍼 키보드에서 삼성 키보드로 자동 변경해라 라는 조건도 같이 설정해 놔야 되겠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에는 설명이 너무나 전문적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만 천천히 입력하시면 되고 나중에 하나씩 아셔도 되니까 뭐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먼저 갤럭시 탭 플레이 스토어에서 태스크라는 어플을 찾아서 설치하시고요. 실행하시면 각종 사용 권한을 설정해 달라고 할 텐데요. 갤럭시 탭의 설정을 자동 변경하라는 거라서 태스크가 설정을 건드리는 상위 권한을 허용해 주셔야 합니다. 아, 나는 이런 거 불안해서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 어플 사용은 안타깝지만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 실행된 어플을 보시면 위쪽에 프로파일, 태스크, 씬, 바 이렇게 메뉴가 보일 거고요. 아래쪽에는 집그림, 그리고 오른쪽에는 플러스 버튼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위쪽에 프로파일, 요게 바로 어떤 조건, 그러니까 요 8비트02가 연결이 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요 두 번째 탭에서 이게 연결이 되면 키보드를 어떻게 바꿔줘 라고 하는 수행 명령을 넣어줄 겁니다. 네, 그러면 요 프로파일로 들어가시고요. 오른쪽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가운데 있는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그러면 6개의 큰 단락의 조건이 보이는데요. 갤럭시 탭에 8비트02가 연결되는 상태, 그게 스테이트가 되겠는데요. 이 스테이트를 눌러주시고요. 쭉 많은 조건들이 보이죠? 이 8비트02는 블루투스 장비죠. 이 블루투스 장비의 연결을 권장하는 항목이 네트 항목입니다. 네트로 들어가시고요. 여기 네트로 들어가시면 세 번째 항목에 블루투스 커넥티드 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고 여기에 네임 어드레스 인버트 이렇게 있는데요. 네임의 오른쪽에 보시면 돋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아마 이 갤럭시 탭에 연결된 블루투스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이미 8비트02가 페어링 돼 있을 테니까 페어링 되셨다면 여기에 8비트02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네임에 8비트02 게임패드라고 자동으로 입력이 됐고요. 여기에서 백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아마 처음 태스크를 설치하셨기 때문에 뉴 태스크 이 하나만 보이실 겁니다. 새로 어떠한 조건이 만족이 됐을 경우에 갤럭시 탭이 수행할 일을 입력을 하는 항목인데요. 여기에서 뉴 태스크 플러스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옵셔널라고 해서 항목이 뜨는데요. 여기에다가 그 태스크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키보드를 익스터널 키보드 헬퍼로 바꿀 거니까 익스터널 키보드 헬퍼라고 EKH로 이름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 새로운 태스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할 일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할 일은 뭐뭐를 넣어줄 거냐면요. 키보드 설정을 바꿔주는 것도 넣을 텐데 여기에 한두 개를 더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 키보드 스위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요 키보드 스위처요. 요 플로팅 아이콘 뜨는 거가 요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화면에 계속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화면에서 사라져 있기도 합니다. 메모리 관리 때문에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일종의 버그 같은 건지 뭐 어찌됐든 이 플로팅 버튼이 켜져 있어야 요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라지니까 요거를 8비트02가 연결될 때만이라도 켜 있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 어플을 일단 실행시켜야 하고요. 실행돼서 플로팅 아이콘이 보이면 실행되어 있는 화면을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거기에서 두 번째 항목 앱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들어가시고요. 6번째쯤에 런치 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서 키보드 스위처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뒤로 나오셔서 태스크 입력 창까지 나오시고요. 그러면 8비트02가 연결될 때 자동으로 키보드 스위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요.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그 키보드 스위처 프로그램이 실행창에 그대로 떠 있으니까 닫아야 되겠죠? 닫으려면 백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요. 이 태스커에서 자동으로 백 버튼이 눌러지도록 해주겠습니다. 다시 플러스 버튼으로 들어가서 9번째 항목 인풋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두 번째 백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뒤로 나오기로 해서 나와주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항목으로 백 버튼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키보드 스위처가 실행이 됐다가 백 버튼으로 실행된 프로그램 화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 플로팅 아이콘이 떠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플로팅 아이콘 떠 있는 데까지는 됐고요.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키보드 설정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먼저 하실 게 있습니다. 먼저 키보드 스위처를 누르시고 익스터널 키보드 헬퍼 프로를 선택하시고요. 이렇게나 설정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다시 태스커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쭉 아래로 내려가시면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세팅. 여기에서 중간쯤에 커스텀 세팅이라고 있는데요. 커스텀 세팅에서 첫 번째 항목 타입이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클릭을 하셔서 시큐어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네임이라고 있고 오른쪽에 돋보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돋보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select setting, 그래서 do you want to select a setting from a list or automatically find the setting you need 이 항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select setting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쭈르륵 내려가다 보면 D 항목에서 default input method, com APE Droid, HW keyboard helper, IME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 항목이 키보드 헬퍼 프로로 변경이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키보드 스위처로 이 키보드 헬퍼 프로로 바꿔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보이는 항목인데요. 요거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name의 default input method, 그 다음에 value에 com 앞에 드로이드 HW keyboard helper, IME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항목이 안 보이셨다면 키보드 스위처에서 익스터널 키보드 헬퍼 프로로 선택을 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항목이 안 보였을 겁니다. 만약에 그 항목이 안 보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name, 그 다음에 value 요거는 제가 이 영상 설명란에다가 이렇게 요 항목들을 적어 놓을 테니까요. 요 항목들을 카피해서 그대로 놓으셔도 나중에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뒤로 가기 하셔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만들어진 항목을 보시면요. 왼쪽에 블루투스 연결 조건, 그리고 가운데 화살표 하나 보이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보이고, 그리고 EKH 이름을 입력을 해서 태스크를 만들었죠. 이 태스크 키보드 스위처를 실행시켰다가 백 버튼으로 그 화면에서 나갔다가 키보드를 익스터널 키보드 헬퍼 프로로 바꿔주는 이 설정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8비트02가 연결이 끊어졌을 경우에 다시 삼성 키보드로 변경해 줄 거 요거를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 하시기 전에 먼저 키보드 스위처에서 다시 요 삼성 키보드로 변경을 해주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졌던 요 태스크를 꾹 누르시고요. 여기에 Add Exit Task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게 이 연결 조건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떠한 태스크를 실행하라 요 항목이 되겠는데요. Add Exit Task 요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질 태스크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제목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삼성 키보드로 바꿀 거니까 삼성 키보드 이렇게 SKB 이렇게 아무 이름이나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 태스크 항목이 생겼고요. 여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제일 마지막이었던 설정 있죠? 키보드 변경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요. 쭉 내려가시면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쭈르륵 내려가시면 가운데쯤에 커스텀 세팅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항목 글로벌을 누르셔서 Secure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 네임에서 오른쪽에 돋보기 버튼, 여기에서 Select 세팅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쭈르르르륵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디폴트 인풋 메소드, 컴 삼성 안드로이드 허니보드 서비스 허니보드 서비스 이렇게 나오죠. 아까 키보드 스위처에서 삼성 키보드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 항목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요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만약에 이 항목이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 아까 말씀처럼 영상 설명란에 이 항목들을 써놓을 테니까요.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됐으면 바깥으로 다시 빠져나오시고요. OK 눌러주시고 이렇게 완전히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8비트 제로2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켜주고요. 그럼 뭔가 반짝하면서 익스터널 키보드 헬퍼 프로로 자동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끄면요. 익스터널 키보드 헬퍼 프로에서 삼성 키보드로 다시 바뀌었죠. 네, 갤럭시 탭과 8비트 제로2로 그림 그리려다가 요 태스커까지 해보게 됐네요. 사실 컨텐츠로 요 태스커라고 하는 거를 언젠가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요. 이렇게 클립 스튜디오랑 8비트 제로2 요걸 설명드리다가 갑작스럽게 말씀드릴 기회가 생겨버렸습니다. 뭐 아무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좋은 거니까요. 영상 잘 따라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재미나지는 않지만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 안녕. 아우 힘들어. 뭔 설명이 이렇게 힘드냐. 아이고. 네. 안녕. S펜을 사랑하는 갤럭시 탭 그리고 펜 매니아 여러분, 드디어 라미 사파리 론칭 40주년 스페셜 한정판 1180년 사파리 최초 모델 복각 버전 오리지널 시리즈 사바나 그린, 테라레드, 콜라보 S펜이 출시되었습니다. 애니띵 노아입니다. 네, 앞서 영상은 라미 펜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였고요. 실제로는 기존에 출시된 라미 알스타 S펜을 사파리 오리진 시리즈로 커스텀해서 만들어 본 S펜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요 갤럭시 탭 S8 시리즈에 사용되는 S펜 중에서 라미와 콜라보해서 현재 판매 중인 라미 알스타 S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알스타 S펜을 라미의 사파리 시리즈로 커스텀해서 새롭게 탄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라미는 유명한 독일 만년필 회사입니다. 설립 당시부터 합성 수지 재질을 사용한 만년필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었다고 하는데요. 대중화된 모델,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디자인 펜으로도 지금도 문구, 특히 펜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꾸준히 인기를 구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라미는 여러 회사 또는 특별한 프로젝트들과 콜라보를 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요 갤럭시 탭 시리즈와 합작해서 S펜을 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첫 모델은요, 2019년에 볼펜, 샤프, 펜슬 등으로 출시된 바 있는 라미의 베스트셀러 모델인 요 사파리와 콜라보한 S펜 버전인데요. 제가 이번에 갤럭시 탭을 선물 받아서 좀 더 나은 필기감의 S펜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 라미 사파리 옐로우 버전이 굉장히 예뻐서 S펜 버전으로 구해보려고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단종 상태인지 삼성 액세서리 사이트에서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된 거기도 하고요. 재미난 것은 라미는요, 독일 회사 특유의 실용적인 디자인 덕에 출시된 시리즈의 각 제품의 파츠들이 상호 호환되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출시됐던 라미 사파리 S펜도 기존 라미 사파리 시리즈와 규격이 완전히 동일했다고 하네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요 라미 S펜 콜라보 시리즈는요,
2021년 5월에 사파리 베이스에서 벗어나서 알스타 베이스로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색상은 브론즈와 투어몰린에 추가로 블랙과 그라파이트 색상이 발매되어서 총 4종이고요. 알스타 모델은 바디가 플라스틱이 아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AL이 알루미늄의 앞자를 따서 알스타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바디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손에 쥐어보면 사파리 모델보다 좀 더 묵직합니다. 펜촉은 0.7mm를 사용하고 갤럭시 탭 S6, S7, S8의 S펜 펜촉과 호환됩니다. 처음에는 저도 딸려온 이 S펜에 별 불만 없이 쓰고 있었는데요. 그림 그리는 용도로 주로 펜을 사용하다 보니까 번들 S펜의 그립감이 조금 얇은 느낌이 들어서 이 실리콘 바디 케이스를 추가로 입혀서 사용했었는데요. 여기 쓰다 보면 이렇게 실리콘 케이스가 밀리기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도 밀리고 뒤로도 밀리고 이렇게 밀려서 좀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존 펜 스타일에 가까운 라미 S펜을 구입해서 써보고 싶었는데 색상은 예전에 출시됐던 사파리 시리즈가 갖고 싶었지만 지금은 판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알스타 S펜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 알스타를 써보면요, 알루미늄 바디가 묵직해서 그릴 때 든든한 감이 들어 좋긴 한데요, 수성 펜심이 없고 S펜 펜촉의 앞부분만 들어있기 때문에 섬세하신 분들이 써보면 밸런스가 이 뒤쪽에 쏠려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펜을 움직여야 할 때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서 밸런스 문제도 해결하고 봄에 맞는 화사한 컬러 펜으로 변신할 수 없을까 해서 웬만하면 파츠들이 호환된다는 점에 착안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라미 수성펜으로 커스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수성펜은 밀리언셀러인 사파리 옐로 하고요, 라미 사파리 런칭 40주년 스페셜 한정판 1980년 사파리 최초 모델 복각 버전 오리진 시리즈 사바나 그린 테라 레드입니다. 알스타 S펜을 분해해 보면요, 펜촉의 바디는 반투명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 몸통은 검정 라운드 플라스틱이 빠지지 않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 도색 클립에 알루미늄 뚜껑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파리 오리진 시리즈 사바나 그린은요, 분해해보면 펜촉 바디는 사바나 그린 색상의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검정색 링은 몸통이랑 분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뚜껑 역시 검정 도색 클립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테라레드도 마찬가지고요. 사파리 옐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사파리 옐로우의 뚜껑의 클립은 스테인레스 고유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커스텀을 해볼까요? 커스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간단한데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알스타 S펜의 펜바디에다가 사바나 그린에서 뺀 이 검정색 플라스틱 링을 끼우고 사바나 그린의 몸통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이 반투명의 바디는 사바나 그린의 몸통이랑도 잘 어울리죠? 아주 좋습니다. 펜의 무게감도 알스타보다는 좀 더 가볍습니다. 알스타에서 밸런스가 뒤쪽에 쏠려 있는 것도 이 가벼운 사파리 오리진 시리즈로 바꾸면서 밸런스 문제도 좋아져서 그림 그릴 때 빠르게 터칭해야 할 때도 무게의 부담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립감은 다들 잘 알다시피 사파리 펜의 도톰하고 편안한 그립감이고요, 무게감도 기분 좋게 그림 그리기 좋은 산뜻한 무게감이라고 표현해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이렇게 커스텀을 하고 나머지 알스타를 조립하게 되면 이 펜쪽 바디 색상이 반투명 검정이 아니라 남은 파츠인 사바나 그린이고 몸통이 알루미늄 바디라서 조화를 이루지는 못한다는 게 너무나 아쉬운 점입니다. 요거를 사용할 때는 뭐 그냥 눈 딱 감고 가리고 사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요 테라 레드로도 커스텀 해보겠습니다. 다들 참 예쁩니다. 산뜻한 게 완전 봄 색깔이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요, 갤럭시 탭 S 펜을 커스텀 해봤습니다. 라미 수성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커스텀해서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림 그릴 때마다 아주 산뜻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갤럭시 탭 그림 생활 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 애니띵 노아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8 울트라로 클립 스튜디오 앱을 이용해서 드로잉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 탭을 사용한 지 벌써 두어 달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미뤄뒀던 드로잉이나 3D 스컬프팅 같은 취미생활을 이 기기를 통해 다시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관련 용품과 액세서리도 그런 목적에 맞게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클립 스튜디오 단축키로 쓸 8비트02, 그리고 집에서 아주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독서대 타입에 거치대는 매번 쓸 때마다 요거 참 잘 샀다 싶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이런 편안한 작업 환경은 취미생활을 즐기는 데 꼭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잠깐 취미생활 수준으로 그려봤다가 이제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는 거라서 거의 다 사라진 옛 기억을 인공호흡 수준으로 되살보면서 조금씩 그려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흑백 사진 같은 그레이스케일의 스케치 위주로 그려보고 있는데 다행히 조금씩 예전에 그려봤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순서는요, 연필이나 찰콜로 밑그림을 그리고요, 에어브러쉬와 지우개로 명암에 맞도록 흑백 채색을 하고 색호나 브러쉬로 채색한 걸 부드럽게 문지르면서 질감을 만드는 순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 부위는 먼저 채색을 해서 그림의 윤곽을 만들어주고 눈, 코, 입도 어느 정도 먼저 다듬어줍니다. 사실 인물 그림을 그려보면 눈, 코, 입이 가장 중요한데요. 인물을 규정짓는 부분이라 조금만 비율과 위치가 달라져도 다른 인물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초반, 중반, 후반 3번 정도 눈, 코, 입을 작업하고요. 특히 눈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활용점정이라고 그림의 생명력이 이 눈에서 비롯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배경이 없는 인물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번 인물인 배우 톰 하디에서는 도시남의 이미지가 좋아 보여서 건물을 배경에 그려넣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건물은 직선을 사용해야 해서 레이어를 분리해서 작업했고, 아웃포커싱의 흐린 느낌을 주려고 색코나 브러쉬의 흐리기 옵션을 사용했는데, 앞서 작업했던 배우 킬리언 머피 인물화에서 먼저 사용해서 봤더니 효과가 좋아서 이번 작업에서도 사용해봤는데 상당히 만족할 만한 느낌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 그림의 윤곽이 나오면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서 다듬어 주는데요. 이때부터는 인물의 음영, 주름, 피부의 상태, 수염의 느낌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주면서 놓친 부분들을 살펴보고 수정해 줍니다. 액세서리나 옷에 구겨진 부분들도 다시 손을 봐주고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섬세하게 다듬어 줄수록 그림의 완성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톰 하디의 특징은 그윽한 눈, 이마의 주름, 수염, 그리고 포마드로 거칠게 마무리한 헤어스타일, 두툼한 근육질의 몸 등인데, 작업의 마지막으로 헤어스타일을 다듬어주면서 인물의 전체 윤곽을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리는데 한 20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모쪼록 만족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갤럭시 탭으로 이 화창한 봄날 멋진 취미생활 즐겨보실 바라고요. 저는 또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봐요. 안녕. 애니띵 노어입니다. 참 오랜만이죠? 네. 오늘은 스마트워치를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저는 페블이라는 스마트워치를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요게 바로 그 기계인데요. 한 5년쯤 전에 미국 아마존에서 $50 주고 샀었는데, 이 페이퍼가 적용이 돼 있어서 하루 종일 화면이 켜져 있고 각종 알람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페블 OS라고 전용 OS를 통해서 각종 앱들을 설치해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스마트워치였었습니다. 요즘 워치류에 이렇게 설치되는 건강 관련 센서는 여기에는 하나도 없지만, 당시에는 이 페이퍼가 적용된 스마트워치라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워치였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이 워치를 최근까지 잘 사용하고 있다가 생일을 맞이해서 갤럭시 워치 4 클래식을 선물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가격이 30만원 후반대, 거의 40만원 초반에 육박하는 금액의 워치라서 선물 받은 저로서야 마냥 기쁘긴 했습니다만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싶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계류는 금액만큼의 뽕빠를 빼야 한다는 마인드가 아주 강한데요.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요, 갤럭시 워치 4 클래식은 30만원대 후반의 값어치를 해내고 있을까요?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지 2달째 넘어가고 있는데, 사용하면서 편리한 점이랑 같이 엮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갤럭시 워치 4를 사용을 하면서 가장 편리하게 느껴졌던 거는 바로 이 키머니였습니다.
가볍게 산책을 나가거나 할 때 뭐 지갑이나 스마트폰도 두고 나올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산책하고 나서 갈증 나서 음료수가 마시고 싶다 싶을 때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고 워치포로 계산대에 띡 하고 결제합니다. 아우 뭐 이거 신세계입니다. 티머니로 갈게요. 고맙습니다. 네. 티머니랑 계약된 상점들은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지갑 필요 없고요. 뭐 스마트워치 조작할 필요도 없이 아까 요 화면 요것도 띄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 상태에서 요렇게 단말기에다가 요렇게 갖다 대면 그냥 결제가 되니까 완전 편리한 것이죠. 뭐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신용카드를 꺼내서 버스비를 결제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뭐 가방 열어야지, 뭐 카드 지갑 꺼내야지. 이게 또 버스 카드가 내장된 카드가 뭐 두세 개라면 또 그거 한 장 또 꺼내야지. 참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갤럭시 워치 4는 이렇게 손목에 찬 워치만 단말기에 딱 갖다 대면 띡 결제가 되니까 너무 편하기만 합니다. 뭐 허둥지둥 되지도 않고 뭔가 첨단 장비를 갖고 있는 뿌듯함이랄까요. 뭐 그런 기분도 들거든요. 니네 요거 봤어? 나 이거 시계에 요런 걸로 띡 대고 버스 탄다. 뭐 지하철 탄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누가 봐줬으면 좋겠고. 네. 환승입니다. 하차입니다. 환승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그리고 또 편리한 게 뭐가 있었냐면요. 요게 자체 통신이 되는 LTE 버전이 아니라 블루투스 버전인데 말이죠. 와이파이 연결된 곳에서는 스마트폰이 없어도 통화가 되고 문자도 된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깜빡하고 집에다가 스마트폰을 두고 왔다. 이래도 친구에게 온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거래처에서 온 전화 뭐 다 받을 수 있고요. 뭐 거꾸로 요걸로 또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이 말이죠. 네. 문자도 바로 받을 수 있고요. 뭐 카톡이야 컴퓨터 프로그램 카톡이 있으니까 뭐 그냥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컴퓨터로 딱딱딱 해갖고 뭐 카톡 받을 수도 있겠지만 뭐 요즘은 또 워치용 카톡 어플도 나와서 워치로 카톡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아무튼 막 늦게 일어나가지고 허둥지둥 되다가 워치만 딱 차고 회사에 왔다. 아 이거 거래처에서 전화 올 때 있는데 어떡하지? 싶지만 뭐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뭐 또 전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정말 편리한 것이죠. 그리고 뭐 각종 스마트폰에 발생하는 알림도 스마트폰이 없어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거. 요게 완전 편리한 기능이란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QR코드 말인데요. 뭐 요즘 코로나 덕에 식당이나 공공시설 들어갈 때 QR코드 다 사용하시죠? 스마트폰 꺼내서 뭐 카톡 같은 거 실행해가지고 QR코드 불러내서 띡 찍는 거. 뭔가 편리해진 것 같으면서도 불편한 거 다들 경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워치4용 카톡의 부가 기능으로 이 워치4 베젤링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나오는 요 타일 기능이 있죠. 여기에 QR코드 불러주는 타일이 추가가 됐습니다. 카톡 어플 깔면 설치할 수 있는 타일인데요. 요게 아주 기똥차입니다. 입장할 때 이렇게 베젤링 띡 돌리고 QR 체크인 이렇게 누르면 QR코드가 그냥 빡 뜹니다. 요거 그냥 띡 대면 그걸로 끝. 네. 뭐 가방에서
폰 꺼내고 어쩌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워치를 이렇게만 숙여도 뭐 이게 화면이 가려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 타일은, QR코드 타일은 뭐 화면 가려지는 것도 없고, 그 단말기에 갖다 대면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QR코드 생성 기능. 요거 아주 편리합니다. 네, 가방에서 폰 꺼내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이 QR코드만 해결된 것으로도 정말 너무너무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보니까 인식이 잘 안 된다고 하는 분들 계시던데, 이거 뭐 워치에 요거 화면 밝기 요거만 조금 어둡게 해주시면 아주 잘 인식이 될 겁니다. QR코드 인식하는 장치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류인데, 여기 설치된 카메라들이 주변 밝기하고 촬영물의 밝기, 요 대비 밝기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밝기가 약간 어두우면 워치 화면이 상대적으로 너무 밝아서 요걸 약간 어둡게 하면서 QR코드가 뭉개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워치4 화면 밝기를 좀 어둡게 해라. 그러면 100% 인식이 잘 된다가 되겠습니다. 네. 2달 넘게 사용해 본 워치4의 너무 편리한 장점, 요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뭐 좋습니다. 뭐 이 워치4의 뭐 최신기능, 체지방률 분석이나 산소 포화도, 뭐 심박수 측정, 뭐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만, 뭐 그건 그거고, 그게 생활을 편리하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되면 좋은 거고, 뭐 없어도 뭐 그런갑다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 요 3가지, 요거는 삶을 너무나 편리하게 해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뭐 그럼 이게 30만 원 후반의 가격에 값어치를 하느냐? 네. 이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워치4의 만듦새도 무척 좋아졌기 때문에 뭔가 패션 아이템으로서도 값어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빈도수로 발생하는 생활에 불편할 수 있는 상황, 요거를 아주 편리하게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은 워치4의 가격이 뭐 적정하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요 갤럭시 워치4 사용하면서 가장 편리한 점 3가지를 살펴봤고요. 워치4 지금 가격이 적당한가? 이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재미나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